러스트 언어를 사용하기 좋은 분야가 블록체인이 있죠. 블록체인의 핵심 부분은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그 처리 속도가 가능한 빨라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러스트로 여러분들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한다 이럴 때 연관된 데이터들을 한 대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쓰는 스트럭트라는 구조체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디 해시, 뭐 이전 해시, 타임스탬프 등의 정보들을 쭉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묶어 사용하는 구조체, 스트럭트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 구조체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5에 있는 구조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라는 건 뭐냐면은 연관된 데이터를 묶어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연관된 데이터가 그러면 어떤 거냐? 예를 들어가지고 회원가입이라고 한다면은 이름, 이메일 등의 정보 데이터가 있겠죠? 그것들을 산발적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게 아니라 묶어가지고 처리하면은 다루기 좋잖아요. 보기도 좋고. 그럼 구조체를 정의하고 초기화하기 부분을 보겠습니다. 구조체를 정의할 때는 여기 이렇게 struct라는 키워드를 입력하고 그리고 나서 명명할 구조체명을 입력하면 된다 이랬습니다. struct 여기서는 이제 user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여기에 필드 데이터들이 있죠. 유저네임 이거는 스트링이다. 이메일 스트링이다. sign in count 얼마나 많이 카운트했냐 이건 정수겠죠. undefined 64비트 정수형 그리고 활성화되어 있냐 active는 이제 불리안으로 처리를 했어요. 이렇게 구조체를 정의한 거를 가지고 그럼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거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각 필드의 값을 명세한 인스턴트를 생성해야 한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구조체를 먼저 정의했죠. 그리고 요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코딩으로 구현을 해보세요. 자, 3초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는 거니까 3초 주겠습니다. 3초 땡. 자, 먼저 구조체를 만들었어요. 스트럭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유저라고 만들어줬어요. 자, 그리고 나선 함수 안에다가 인스턴트를 만들라고 그랬죠. 짠 하고 이렇게 이메일 유저네임이 있는 인스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구조체를 만들어 가지고 유저1이라는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그럼 이 내용을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접근해 가지고 프린트 할 때는 단연산자 이용하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다음과 같이 해볼게요. 자, 프린트 해요. 이메일 어떻게? 유저1의 이메일 단연산자로 접근한 거죠. 마찬가지로 유저네임도 단연산자로 이렇게 접근해 가지고 요거 프린트 출력할 수 있어요. 칼국을 해가지고 출력해서 보면은 다음과 같이 someone example 그 다음에 some username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재 2에 보면은 구조체 유저의 인스턴트 생성하기 부분을 지금 이거 우리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아래에 보면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단연산자 통해 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자, another email이라고 돼 있죠. 또 다른 이메일 해가지고 갱신을 한 걸 보여주고 있어요. 갱신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예시의 경우는 갱신을 하기 위해 가지고 뭘 했냐면 이렇게 반드시 mutable이라고 해줬겠죠. 그거 그대로 해봅시다. 그래서 보자, 우리 뭐 유저네임을 바꿔볼까요? 유저네임을 요 스트링 콜론 from 함수 써가지고 이렇게 넣은 거를 some 유저네임을 any 유저네임으로 바꿔줘 보죠. 그래서 유저1의 유저네임을 자 스트링 콜론 from any 유저네임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걸 바꿔주려면은 어떻게 한다? 이거를 mutable로 해줘야지 된다. 그렇게 해서 프린트하게 되면은 이제 유저네임으로는 다음과 같이 any 유저네임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구조체를 만드는 방법은 구조체를 만들기 위해서 struct라는 키워드 써가지고 구조체 이름 지정을 해주고 각 필드를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인스턴스를 만들 때는 인스턴스 이름은 구조체 이름이다 하고 필드 값을 지정해주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봤듯이 변경해 주고 싶으면 NUT mutable로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 구조체의 내용을 간단하게 갱신하는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구조체의 갱신으로 구조체로서 user2라는 인스턴스를 만들어 가지고 유저라는 이 구조체, 기존에 있는 이 구조체를 그대로 사용을 해 가지고 이메일 부분을 갱신을 해 볼게요. 여기 summon2라는 값으로. summon2라는 값으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거는 점점 하고 user1 이렇게 쓰면은요, 거기 원래 있는 거 그대로 쓰겠다는 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user2 인스턴스에 닷 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이메일과 유저네임을 프린트 해달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지금 summon2라는 걸로 user2, 이 유저라는 구조체, 기존에 만들어졌던 유저라는 구조체의 갱신을 했어요. 이메일만. 그리고 나머지 거 점점은 그대로 사용을 하니까 유저네임은 user2도, user2에는 지금 유저네임 안 넣어줬죠? 하지만은 그대로 sum 유저네임 1, 2, 3이 그대로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했듯이 우리가 그러면은 이 user2라는 인스턴스의 값을 또 바꿔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자, 뮤터블로 되어 있는 이 user2라는 인스턴스의 필드명을 바꿔줄 때는 어떻게 해요? 인스턴스 이름에다가 자, 이번에는 user2라고 할게요. user2의 유저네임이라는 필드를 바꿔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2라고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실행을 시켜보면은 지금 바꿔준 any username 2라는 걸로 바꿔진 걸 볼 수 있어요. 왜? 지금 user2라는 인스턴스에는 유저네임이라는 건 안 넣었지만은 점점 써가지고 user1을 그대로 갖고 왔기 때문에 user1의 유저네임이 그대로 지금 왔죠. sum 유저네임 1, 2, 3이 왔는데 그거를 가지고 단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user2라는 인스턴스의 점 필드 유저네임이라는 필드에 접근을 해 가지고 여기서 any username 2라고 바꿔줬으니까 user1 인스턴스에서 전달된 유저네임 1, 2, 3은 유저네임 2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구조체의 인스턴스의 필드, 즉 데이터를 갱신하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튜플 구조체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튜플 구조체는요, 교재를 보시면은 튜플 구조체, 튜플 struct라는 건 어떻게 만드느냐. 자, struct라는 키워드 다음에 구조체 이름을 정해줬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i32, i32, i32 해가지고 필드 내용은 없고 자료형만 지정을 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struct도 포인트라고 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주고는 자료형만 있죠. 그러면은 이 필드의 값은 어떻게 하느냐. 인스턴스 만들 때 거기다가 그냥 그대로 이 필드의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 컬러라는 struct 이거 같은 경우는 000 이렇게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포인트라는 struct도 그대로 그냥 값만 넣어줬습니다. 그럼 교재에서 본 거를 코딩으로 해볼게요. struct라고 해서 컬러하고 교재 그대로 자료용만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스턴스를 만들어줬어요. 교재에 있는 그대로 그냥 let black이라고 인스턴스를 만들고 그 이제 구조체 이름은 컬러였죠. 그 컬러에다 값 넣었어요. 000 RGB 값, 검은색의 RGB 값이 000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 프린트 하면은 검은색의 R 값, G 값, B 값에 접근할 때 어떻게 한다? 인스턴스 이름 필드 이름인데
튜플 구조체는 인덱스로 접근합니다. 0, 1, 2 이런 식으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블랙의 0번째 값 여기 0이죠. 그 다음에 블랙의 첫 번째 인덱스 값 여기 두 번째 0에 해당하는 요거죠. 요거 두 번째 거. 그리고 블랙의 세 번째 인덱스 값은 2 블랙.2로 하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RGB 값을 프린트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행시키면은 R 값, G 값, B 값 이렇게 나오는데요. 검은색의 RGB 값은 000이지만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연습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 인스턴스 블랙에 R에 해당하는 첫 번째 값을 그럼 바꿔줘 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바꿔주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인스턴스 이름 한 다음에 단연산자로 접근해가지고 필드명 대신 인덱스 값 0번째에 해당하는 인덱스 값을 고쳐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0번째에 해당하는 거, 첫 번째 요거죠, 요거. 첫 번째 0을 이번에는 100이라고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100으로 바꿀 수 있게 이 블랙이라는 인스턴스를 뮤터블로 해줘야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프린트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R 값 여기 0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첫 번째 인덱스의 값은 이렇게 100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튜플 구조체 같은 경우는 인스턴스 이름에다가 인덱스 값으로 접근을 할 수 있고 변경을 해줄 때는 인덱스 값, 그 인스턴스 이름에다가 인덱스 값 지정을 해주고 그 위치에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튜플 구조체를 이용해 가지고 구조체를 리팩토링하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서를 보시면 구조체를 이용한 예제 프로그램 있죠. 이 첫 번째 코드 부분을 튜플 구조체로 바꾸는 걸 예를 들고 있는데요. 자, 복사해 가지고 넣었고요. 여기 보면은 변수가 두 개 있죠. length, width 있고 그리고 area라는 함수가 있죠. 요 area라는 함수에 length, width가 있는데 요거를 곱해 가지고 이제 그 넓이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cargo run으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넓이를 계산한다 이러는데 이거를 튜플 구조체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length, width 이거를 dimension이라는 튜플 값으로 바꿔주고 있고요. 교재에서는. 그리고 이 length, width는 튜플로 접근을 하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dimensions에 자, 튜플로서 0번째 인덱스에 접근하겠고 또 하나 접근하는 거는 이제 1번째 인덱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인덱스에 접근하겠다고 해주고 그리고는 이 교재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패스하는 것을 rect라고 여기요 length, width 대신에 rect라고 해주고 소문자로 했죠 교재에서는 그리고는 이 두 개의 변수 대신에 rect1에다가 튜플 값으로 50, 30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더 이제 구조체로 보기 쉽죠. 보기 쉽게 값을 넣어줬고 튜플 구조체로 해가지고 실행을 시키면은 같은 결과로 이제 정확한 답이 나오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이 rect라는 길이 값과 높이 값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했지만은 교재에서는 아직까지 좀 구조체로서 선명하게 사람들이 이해하기 그런 코드니까 좀 더 의미 있게 구조체를 이용해서 리팩토링 하자 해서 또 다르게 리팩토링 하는 예를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거는 스트럭트로 렉탱글이라는 걸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 렉트1의 인스턴스로서 length, width를 집어넣어 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함수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체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 rectangle을 레퍼런스로 구조체로 만들어진 것을 레퍼런스 소유권은 가지지 않는 거죠.
잡아주고, 그리고 나서 함수의 body를 고쳐주고, 그리고 이 렉트앵글을 이제 요 에어리아에다가 전달을 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메인에서.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역시 and 붙여주시고, 이렇게 리팩토링 한 거를 실행을 시키면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결과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교재에서 이제 구조체를 이용한 리팩토링 이 부분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실행을 해봤는데요. 좀 더 명확하게 의미가 있게 스트럭트로 렉탱글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다. 요거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메소드 문법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메소드를 만드는지 보도록 해요. 우리가 만든 코드를 보면은 스트럭트라는 구조체를 만들었잖아요. 스트럭트로 렉탱글이라는 구조체를 만들었잖아요. 필드가 여기 랭크스가 U32, 위스트가 U32인데 메소드를 만들어 가지고 길이를 한번 출력을 해 봅시다. 메소드를 요 렉트앵글의 메소드를 만드는 방법은 키워드가 impl 써요. 그리고는 구조체 이름을 씁니다. 지금 렉트앵글의 메소드를 쓸 거니까 만들 거니까 이렇게 렉트앵글 impl 렉트앵글이라고 해주시고 중괄호 해주시면 되고, 요 중괄호 안에다가 이제 함수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는 fn 이렇게 해주고는 이제 이 메소드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길이를 출력할 거니까 메소드 이름으로 랭이라고 해주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셀프를 첫 번째 인자로 받아야 합니다. 요 셀프는 바로 요 메소드 그 자체,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요 렉트앵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출력을 해줄 거는 다음과 같이 println 하고는 길이는 요겁니다 이러는데, 여기서 셀프는 바로 요 메소드 렉트앵글, 요 구조체죠. 렉트앵글이죠. 셀프는 자기 자신이니까. 그래서 셀프의 랭크스라는 필드, 요거잖아요. 요 랭크스라는 필드 부분을 이제 찾아가지고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미 요 렉트1이라는 인스턴스에다가 랭크스는 50이라고 길이는 50이라고 넣어줬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래서 요 len 메소드를 호출해 가지고 써보도록 하죠. 그래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자, 인스턴스 만든 요 렉트1을 불러가지고 요 렉트1에 우리가 만들어준 요 메소드 렌을 출력해 다오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을 시켜 보시면은 칼고런 해가지고 실행하면은 기존의 거에다가 길이는 50이 추가가 되는 것이죠. 요것도 출력이 됐고, 그리고 길이는 50 이렇게 the area 요 부분 문장 출력되고, 그리고 요 rect1 길이는 50이 출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구조체 안에 메소드를 만들 때는 impl이라는 키워드 쓰고는 구조체 이름 렉트앵글이라는 구조체 이름을 하고는 중괄호 하고 요 안에다가 메소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교재에서 더 많은 파라미터를 가진 메소드, 즉 러스트에서 파라미터를 여러 개 쓰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파라미터로서 여기 지금 2개 있는데,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and self, 먼저 셀프가 오고, 그리고 나서 파라미터 이름, 그리고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스트링이면 and string 이러는데, 여기 교재에서는 and 렉트앵글의 레퍼런스라고 데이터 타입이 렉트앵글이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반환값 불리한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예시의 코드를 보도록 할게요. 붙여놓고 지금 우리 이미 있던 렉트앵글 스트럭트에 지금과 같이 and self 파라미터 하나, 이거는 기본으로 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파라미터 두 번째 오고 여기서 데이터 타입은 and rectangle 해가지고 레퍼런스로 해가지고 지금 기존의 셀프 랭크스랑 이 오더 랭크스의 크기를 비교해가지고 불리앙으로 true false를 알아보도록 하는 건데요. 그리고는 여기 예시에 있는 메인을 사용을 할게요. 메인을 복사해가지고 여기 넣어주고는 렉탱글 두 개를 더 만들겠습니다. 그리고는 크기 비교를 위해 가지고 요 렉탱글 사이즈를 여기 예시에 있는 렉탱글 1, 2, 3 이 부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복사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자리에다가 붙여놔줬고요. 그리고는 그 아래 can hold 메소드 요거 복사해서 붙여놔줬습니다. 그래서 칼고 런 해가지고 실행을 시켜주시면은 rectangle 1은 hold, rectangle 2 이거는 true. 왜냐하면은 50, 30이라는 거에 보다 작으니까 충분히 수용이 되고 rectangle 3는 안 되죠. 요 크기가 요게 width가 30보다 크니까 false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파라미터 쓰는 걸로 보면은 먼저 셀프 쓰고 그리고 나서 파라미터 쓰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 지정해 주는 거. 뭐 다른 언어랑 같은 방식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연관 함수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연관 함수를 어떻게 쓰는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렉트앵글 안에 보면은 fn 스퀘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연관 함수다 이러면서 쓸 때 보면은 다음과 같이 변수 있고 데이터형만 지정을 했습니다. 셀프 없어요. 연관 함수는 셀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조체와 관련은 있지만은 구조체의 멤버 변수를 이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셀프 인자가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쓸 때는 셀프 그 다음에 셀프 없이 그냥 변수 그리고 그 데이터 타입 지정을 한다. 그리고 불러서 사용을 할 때도 호출할 때도 보면은 우리가 메소드 할 때 호출할 때 보면은 인스탄스 이름에다가 닷 연산자 사용했잖아요. 이렇게요. 렉트 닷 에어리아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인스탄스 이름 그 다음에 메소드 이름 이런 형식이었는데 연관 함수를 쓸 때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조체 이름 한 다음에 콜론 2개 하고는 그리고 연관 함수 이름으로 호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 예시를 가지고 그리고 한번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에 나온 것처럼 implement 블록의 또 다른 유용한 기능은 셀프 파라미터를 갖지 않는 함수도 implementation 블록 내에 정의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즉 셀프 파라미터 없는 연관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예시를 위해 가지고 이를 implementation 블록으로 넣어주고 그래서 이 스퀘어는 그리고는 요 스퀘어에 요거는 지금 메소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셀프를 쓸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사이즈만 해주면 되고 그리고는 반환해 주는 게 렉탱글이고 그리고 이 렉탱글 안에다가 인스턴스로 length, width를 잡아줍니다. 그냥 비슷하죠. 그래서 연관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직접적으로 이 렉탱글 셀프는 아니기 때문에 셀프를 안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진 연관함수를 호출하기 위해 가지고는 구조체 이름 콜론 하고는 이 함수 이름을 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관함수를 우리는 기존에 있는 implementation 블록 안에 넣어도 돼요. 여기서는 새로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기존에 있던 implementation 블록 여기에다가 그냥 연관함수 추가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러스트의 구조체를 살펴봤어요. 러스트의 구조체라는 게 자주 또 함께 사용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필드 정해주고 그리고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의한 구조체 타입으로 우리는 인스턴스를 또 생성해 사용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구조체 내에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을 할 수 있었고 이거를 메소드라고 했죠. 그래서 메소드 쓸 때는 여기 파라미터로 and self 자기 자신 그리고 파라미터가 여러 개 있을 때는 and self 한 다음에 파라미터명 콜론하고는 그리고는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준다. 또 연관 함수라고 해가지고 구조체 인스턴스에 멤버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 연관 함수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이거는 and self 쓸 필요 없고 그리고 호출하는 방식이 이제 다르다. 호출할 때 우리가 그냥 메소드는 이렇게 단연산자로 했고 그리고 연관 함수의 경우는 콜론 하고는 그 함수 이름을 불러줬다. 요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러스트의 구조체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구조체로서 연관된 데이터들을 하나로 묶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이제 정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